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FOA 및 ICA의 원조 구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950년대 FOA ICA의 BIP 프로젝트 원조 자금이 어떤 방식으로 배분되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한국무역협회 발간 무역연감에 실린 원조 추진 상황표입니다. FR, PA, 구매 형식이라는 낯선 용어가 있어서 먼저 그것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 회계연도 원조 실행 절차와 관련된 것입니다. 절차는 미국 의회 심의를 거쳐 특정 회계연도에 한국에 대한 원조 프로그램이 확정되면서 시작됩니다. 그에 기초해 미국 원조기구의 한국사무소, 즉 경제조정관실이나 유섬은 한국 정부와 협의하여 워싱턴의 본부에 프로젝트 원조의 경우 프로젝트별로, 비프로젝트 원조의 경우 품목별로 원조 자금을 요청합니다. 이것을 구매 요청, 즉 FR이라고 합니다. FOA ICA 워싱턴 본부에서는 FR을 검토한 후 승인하는데 이것을 구매 승인, 즉 PA라고 합니다. FR 한 건에 대해 PA가 한 건이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PA가 발급되면 경제조정관실이나 유섬은 한국 정부와 함께 PA의 기초에 원조 자금을 배분하게 됩니다. 원조 자금 배분이 PA를 단위로 하여 진행되었기 때문에 PA 번호는 식별 코드로서 중요했습니다. 무역연감의 원조 추진 상황표를 보면 PA 번호로 4가지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면 원조에 6154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중 첫 번째 숫자는 미국 회계연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경우는 1956 회계연도의 자금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미국 회계연도는 전년 7월부터 그해 6월까지였습니다. 즉 1954 회계연도라면 1953년 7월부터 1954년 6월까지입니다. 그런데 PA 번호 첫째 자리가 가리키는 회계연도의 의미는 예산을 쓸 수 있는 권한이 해당 회계연도 내에 발생했다는 것일 뿐 반드시 그 회계연도 내에 자금이 모두 사용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FOA의 한국에 대한 1954 회계연도 원조자금 2억 달러 중 1954년 6월까지 구매 계약이 완료된 것은 그 절반인 9천만 달러였고 1954년 말에도 1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도착액으로 보면 더 적어서 각각 3천만 달러, 9천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제도가 정착함에 따라 계약 및 도착 속도는 빨라졌지만 대개 회계연도에서 6개월이 지난 시점, 즉 1955 회계연도 원조자금이라면 1955년 말이 되어야 배분이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FR과 PA에는 품목별 금액만이 아니라 배분 방식도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원조 추진 상황표의 구매 형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구매 형식은 5가지로 나뉘는데 A. 미국 기관에 의한 구매, B. 일반 민수 구매, C. 실수요자 구매, D. 대한민국 외자청 구매, E. 특수구매입니다. 이 중 특수구매는 프로젝트 원조에만 적용됐고 비프로젝트 원조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1954 회계연도부터 1960 회계연도까지의 비프로젝트 원조 자금에 대해 배분 방식별 비율을 계산해 보면 비일반 민수 구매가 49%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C 실수요자 구매와 D 외자청 구매가 각각 18%였고 A 미국 기관에 의한 구매가 13%로 가장 적었습니다. 각 배분 방식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 미국 기관에 의한 구매는 한국 측에 구매를 맡기는 것보다 미국 기관이 직접 구매해 현물로서 한국 측에 제공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될 경우 채택됐습니다. 유류가 대표적입니다. 첫 해, 즉 1954 회계연도에는 이 방식의 비율이 매우 높아서 30%에 달했는데 이는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실행 능력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D 외자청 구매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방식은 조달청의 전신인 외자청에서 정부가 직접 사용하거나 공공성이 강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인 품목은 비료였습니다. 구매 주체는 외자청이었지만 직접 수입을 했던 것은 아니고
국제 입찰을 통해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수입업자를 선택했습니다. 해당 물품의 공급업자는 물론 해외 기업이었지만 수입업자는 한국 기업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급업자에게는 미국 원조당국이 직접 물품 대금을 달러로 지불했으며 수입업자에게는 한국 기업인 경우 한국 정부가 한국 화폐로 수수료를 지불했습니다. 비일반 민수구매와 시실수요자 구매는 한국은행을 통해 민간기업이 자금을 배분받는 점에서 똑같았습니다. 물품 대금의 지급 방식도 똑같았습니다. 수입권은 민간기업에게 배분됐지만 달러가 직접 이들에게 전달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달러 지불은 미국 원조당국이 직접 해당 품목의 해외 수출업자에게 했고 원조 자금을 배분받은 한국 기업은 그만큼의 달러에 상당하는 한국 화폐를 한국은행에 납입했습니다. B와 C가 다른 점은 기업을 선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C 실수요자 구매는 PA가 발급될 때 이미 배분받을 기업이 정해졌습니다. 주로 해당 품목을 가공하는 제조업자나 그들의 협회였습니다. 면방직업 원료인 원면과 같이 규모가 큰 품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비율이 가장 높은 해에는 39%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수요자 구매는 경쟁을 거치지 않은 채로 시장 환율보다 낮은 공정 환율로 대기업의 원조 자금이 배분됐기 때문에 특혜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미국 정부도 원조 물자 판매를 통해 최대한의 한국 화폐를 회수한다는 목표에 비추어 실수요자 구매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해 그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결국 1959 회계연도부터는 실수요자 구매는 사라졌고 원면 같은 품목들도 일반 민수구매 방식으로 배분되게 되었습니다. 미리 배분 기업이 정해져 있던 실수요자 구매에 비해 비일반 민수구매에서는 한국은행에서 실시한 입찰이나 추첨 절차를 거쳐 배분 기업이 나중에 정해졌습니다. 입찰이나 추첨에 참여하는 자격이 해당 품목을 사용하는 제조업자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무역업체들도 다수 참여했습니다. 일반 민수구매에 해당하는 원조 자금의 구체적인 배분 방식은 한국 정부의 외환 재정 정책과 미국 원조당국과의 협의에 따라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지난 5주차 강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4년 3월 최초로 일반 민수구매 자금 배분이 시작됐을 때는 일종의 환율 입찰 방법이 시행됐습니다. 즉, 원조 자금 1달러당 환율을 가장 높게 쓴 입찰자에게 자금이 배분됐습니다. 1955년 8월 1달러당 500원의 이른바 단일 환율이 도입된 후로는 환율 정책 차원에서 일반 민수 구매에도 1달러당 500원의 공정 환율이 적용됐습니다. 그러자 시장 환율보다 낮은 공정 환율로 자금을 배분받고자 인기 품목에는 신청자들이 몰려 경쟁이 붙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처음에는 추첨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틀에 거쳐 신청을 하도록 했는데 첫날에 신청자가 몰려 배정액보다 신청액이 많아지면 다음 날에는 신청을 받지 않고 첫날 신청자 중에서 추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복권처럼 일단 추첨에 참여하고 보자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방식을 조금 바꾸게 됩니다. 1954년 원조자금 배분이 시작됐을 때부터 신청자는 신청액의 일부를 한국 화폐로 적립해야 했는데 일종의 입찰 보증금 같은 것이었습니다. 추첨 방식으로 바뀐 후 신청자들이 몰리자 한국 정부는 1956년 2월부터 적립금을 많이 낸 순서로 배정하고 그래도 신청액이 배정액보다 많으면 추첨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기 품목을 배분받으려면 신청할 때부터 1달러당 500원에 맞추어 판매 대금을 모두 적립해야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배분 방식을 변경한 것은 신청자를 줄이면서 동시에 나중에 원조 물자 판매 대금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에도 시장 환율과 공정 환율화의 괴리가 커짐에 따라 특히 인기 품목의 경우 경쟁이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한편 1957년 들어 강력한 재정금융 안정개혁이 실시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세입 확충을 위해 원조 자금을 배분받은 기업에게 국채 매입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1957년 2월 재무부는 인기 품목이 하나여 1달러당 100환의 국채를 소화하도록 했는데
당시 국채가 발행 가격의 15%에서 20% 정도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었으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1달러당 80원에서 85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1957년 5월 한미 간의 합의로 국채 첨가제라는 입찰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원조 자금 1달러당 국채를 많이 사기로 한 기업에 자금을 배분하는 것으로 사실상 우회적인 환율 입찰이었습니다. 배분 방식은 1958년에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해 5월에 임시 외환 특별세법이 제정됐고 곧이어 국채 첨가제가 외환세 부과제로 변경됐습니다. 이것은 국채를 많이 사기로 한 기업이 아니라 외환세를 많이 내기로 한 기업에게 자금이 배분되는 입찰 방식이었습니다. 이로써 일반 민수금의 낙찰을 받은 기업에게 사실상의 환율은 500환 더하기 외환세가 됐습니다. 외환세 부과제는 1961년 임시 외환 특별세법이 폐지되기 전까지 계속됐습니다. 지금까지 각 배분 방식을 정리해 보았는데 A, 즉 미국 기관에 의한 구매가 아닌 B, C, D 방식에는 모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B, C 방식에서는 외화가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원조 프로그램에 포함된 물품을 수입해 직접 가공하거나 팔 수 있는 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평가된 공정환율로 자금을 배분받은 실수요자 구매뿐만 아니라 일반 민수구매의 입찰에서도 낙찰 환율은 당시 수출을 통해 번 달러가 거래되던 일종의 시장 환율보다 낮았기 때문에 낙찰받은 기업들은 환율 이득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외자청 구매 방식에서는 국제 입찰을 통해 낙찰을 받은 수입업자가 일종의 브로커로서 수수료 수입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B프로젝트 원조 자금의 배분 방식에 대해 개관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기업 레벨의 배분 상황을 알려주는 자료를 소개하고 그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